15, 21, 22 풀이 할게요. 15번부터 볼까요? 장담컨대 15번을 제대로 완벽하게 해석해서 맞춘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진짜 문제가 잘 내어졌고 우리가 미분 파트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좀 신경 써서 공부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F요. F'0이 6이라고 주어져 있고 gx가 주어지기를 fx를 평행이동을 하래요. k만큼 y축 방향 평행이동을 하래요. 어느 범위에서? 절대값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그리고 fx를 x축 기준 뒤집으래요. 어느 범위에서?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내가 내 나름대로 나도 이제 10년 넘게 고3들을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데이터화되어 있는 게 있잖아. 근데 여기서 나도 갱신되는 게 있거든. 왜냐하면 수능이란 것도 어쨌든 신유형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 수능에서는 요런 걸 좀 다뤘구나. 요건 좀 특별하다. 요런 것도 좀 있거든. 그렇게 최근에 나도 갱신되는 게 있단 말이지. 이번 6월에서도 나는 이 문제가 조금 내 나름대로 갱신되는 게 조금 있었어. 그거를 좀 강조하면서 풀이를 할게요. 일단 가하 조건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으로 할 때에 x-a gx-ga 많이 보던 형태죠. 맞나? 이거 우리 뭐라 말할 수 있죠? 미분 가능한 점이라 가정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우미분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미분이 가능할 때 얘기야. 오케이? 이걸 반드시 무조건 하고 우미분계수라고 말하면 안 돼. 이건 미분 가능할 때 G'(A) 우미분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GX를 보자니 fx가 지금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를 y축 방향 평행이로 3차 함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그럼 3차 함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요 딱 경계인 점 1과 마이너스 1인 점 외에는 우미분계수가 곧 그냥 미분계수라고 말해도 돼 안 돼? 됩니다. 됐나요? 무슨 말인가? 됐지?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1인 점만 조금 신경을 써주면 되고 나머지 점은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됐고 그럼 미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x가 1하고 마이너스 1만 아니라고 해보면 그 점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나머지 점에서는 G'X를 뭐라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미분하시면 되죠? 맞니?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보자. 지금 얘는 범위를 이제 쪼개서 쓸게. x가 1보다 뭐냐 절대값에서 1보다 크니까 x가 1보다 큰 범위 아니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되고 요 범위에서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이렇게 됩니까? 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하 조건은 0 이하이다. 미분계수가 존재하는데 요 두 점 마이너스 1과 1인 점을 제외하고는 그냥 요거를 해석하면 되는데 무슨 함수여야 돼? 그 미분계수가 0 이하니까 감소함수여야지. 이해가 되나요? 그럼 그 감소함수인 걸 요 함수 기준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 말이야. 요게 감소함수가 된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감소함수가 되려면 1하고 1보다 큰 범위, 마이너스보다 작은 범위는 그냥 f'x가 곧 기울기거든? 그럼 그게 0보다 작은 범위 이거잖아. f'x가 뭐가 돼야 돼? 요 범위에서 그냥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잖아. 맞나요?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미분계수 다시 미분계수라며 1과 마이너스 1만 제외하면 그럼 그냥 우미분계수가 곧 G'A라고 읽어도 된다며. 그럼 1하고 마이너스를 제외하고 1보다 큰 범위, 마이너스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G'X, Gx의 기울기가 F'X랑 같대. 그러면 이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했으니까 G'A를 G'X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 그럼 G'X는 그냥 F'X인데 0 이하라 그랬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어느 범위에서 다시 이렇게 쓸게요. 쓰기 좀 귀찮아서 요 범위에서
자, 그러면 절대값에서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어때? 1 버릴게요. 왜 지금 우리 1은 정의 안 한 새로 얘기하니까 거기는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는 상태잖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f'x는 지금 그냥 미분 계수인데 그게 마이너스 f'x래. 그럼 f'x로 이걸 해석해봐. 어떤 그래프여야 되니? 그렇지, 증가함수여야지. 그렇지 않니?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개념. 근데 fx는 무슨 함수야? 3차 함수야. 그럼 봐봐. 3차 함수가 그려질 건데 x축 또 시작이네 이거. 아니야, 내 것도 좋지만 여기 사봤니? 여기 앞에 손가락 앞에. 자, x축은 어딘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그래프가 3차 함수가 최고차 함수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1보다 마이너스로 작은 범위에서는 뭐 하는 함수? 감소하는 함수. 마이너스에서 1 사이는 증가하는 함수. 그러면 이게 최고차 함수가 음수인 이런 함수가 그려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 3차 함수가. 그리고 반드시 이걸 만족을 해야 되니까 사실상 여기랑 여기는 무조건 뭐여야 되니? 마이라고 1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야. 이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야 그래프가 조금씩 확정되어 가. 다시 말해 우리가 그려내는 이 fx 그래프는 마이너스가 1인 점에서 뭘 가지는? 극점을 가지는 그래프다. 그리고 그 그래프를 마이너스보다 작은 범위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실질적으로 fx, 우리가 지금 그려낸 그 fx 그래프를 k만큼 위로 올린 그래프 또는 아래로 내리는 그래프.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없죠? 맞죠? 그런 그래프.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1 사이는 그 fx를 뒤집은 그래프.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임의로 한번 살펴보면 x축이 어딘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 선생님은 x축을 여기다가 가정을 하고 조건 만족하게 한번 그려볼게. 마이너스에서 1 사이는 뭘 그리래? gx는 마이너스 뒤집으래.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지. 됐나? 그 다음에 fx 플러스 k는 fx 그래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그거를 y축 방향 평행이동을 하래. 얼만큼 평행이동할지는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선생님은 k를 양수를 가정하고 이렇게 한번 올릴게. 요런 느낌으로. 됐나요? 알 수 없어. 그냥 내 의미로 올린 거야. 그러니까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지금 현재 그려질 건 거야. 이해됐나요? 그러고 나서 다시 가조건을 해석하는 거야. 나조건은 조금 밀어넣어도 되는 게 나조건까지 읽고 얘기하자. x에 대한 방정식 gx 노란색 그래프가 는 t x축의 평행은 y는 t라는 뜻을 그었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은 13이다. 이제 여기에 y는 t를 그을 건데 만나는 결정의 수를 보라는 건 gx 그래프를 확정을 지어야 해서 가능한 얘기잖아. 맞나요? 임의로 생각해놓고선 이걸 t를 그어가지고 만나는 결정이 2개가 언제 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지. 어떻게 그려질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서 가조건을 최대한 파고들어야 됩니다. 최대한. 그 흰색이 fx 그리신 거예요? 흰색은 fx인 거죠? 저 조건 맞게요? 네, 요 조건 맞게요. 요거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1보다 큰 범위에서 기울기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에서 이거 반대로네. 나 반대로 본 거니? 제대로 그렇지. 네. 요게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돼야 되죠? 마이너스에서 1 사이는 증가하는 구간이 마이너스에서 1 사이. 1보다 작고 마이너스보다 작고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증가하는 그래프. 그래서 초고차함수가 음수인 그래프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명확히 확정이 되네요. 뭐 하나 찾았습니까? f'1이 0이다. f'-1이 이거는 확정적이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하나 더 쓸까? f'6은 0은 6이다. 자, 최고차항의 수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문자가 몇 개니? 3개 몇 개야? 1개 모르는 문자 지금 현재 원래 모르는 문자가 몇 개야? ax 세제곱부터 출발하면 네. 원래 4개잖아. 식 3개 차있으니까 하나 더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네.
fx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식 하나를 더 찾아내야 된다.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자.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모양이 현혹될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소리니?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미분이 가능한 경우에 우미분계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거야. 됐나? 그래서 지금 1과 마이너스 1점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근데 이렇게 생각, 우리 공부를 좀 했으니까 A가 우극한으로 하니까 이걸 우미분계수로 보는 것까지는 문제될 게 없어. 무슨 뜻이야 이게 사실은? 이 뜻이 그래프가 있어. A라는 어떤 점이 있어. 여기가 A야. 그럼 이거의 뜻이 뭐니? 설명할 수 있니? A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간 거야. 맞지? X가 A의 오른쪽에 있어. 그럼 요 두 점을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야?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 값이거든. 맞아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서 가까워져 갈 때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걸 우미분계수라고 하는 거니까 우미분계수라고 보는 것까지는 무리가 없다. 괜찮죠? 그 다음 한번 해석해봐.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노? 아직까지 가를 좀 더 봐야 돼. 존재하고 그 값은 0 이하이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요 얘기 잠깐 할게요. 이거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할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끊어져도 돼요. 오케이? 이건 그런 뜻입니다. 끊어져도 됩니다. 이거 미분 가능해야 돼. 노란색 그래프가 미분 가능한 그래프 또는 연속 함수가 될 필요 없습니다. 됐나?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나도 삐끗한 거야. 뭐냐면 야 이거 애들이 찾을 수 있나? 이 뒤로부터 해서 여기서 아마 막혔을걸? 여기까지 도착해도 여기서부터가 좀 힘들어. 뭘 봐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노란색 그래프로 마이너스에서 1 사이는 뒤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는 K만큼 평행이동하고 했어. 자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뭘 좀 봐야 하냐면 이걸 봐야 합니다. 이거를 보면 맞추는 문제고 이걸 못하면 끼워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범위 봐봐봐. 어디에 등호 들어가 있노? 마이너스에서 1 사이. 여기에 등호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맞니?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요게 이 문제의 관건이야. 내가 갱신시켰다는 부분이 여기야. 얘들아 등호 좀 신경 쓰자. 우리 이거 수능 준비하면서 등호 신경 쓰자. 조금 더워지는 것 같은데? 조금만 맞출까? 등호 좀 신경 쓰자. 내가 이거 지금 3번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는 왠지 이거에 대해서 꽤 여러 번 다루게 될 것 같아. 등호 신경 쓰자. 잘 보세요. 우극한이거든요.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이제는 1 따질게. 잘 봐봐. 해도 돼? 1 집어넣을게요. 1의 우극한 볼게. 마이너스 우극한도 볼 거야. 잘 봐봐. x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1인가요? 그 다음에 gx 마이너스 g1인가요? 됐나? a에다 1 집어넣었다. a에다 1. 괜찮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요게 지금 뭐 한다는 거야? 존재한다는 거죠. 0 이하의 값으로. 맞나 아이가? 요거 해석 한번 해보자. 나도 이게 좀 소름 끼치기는 하는데 자 봐봐봐. 우리는 1의 x를 1의 우극한으로 보낼 거야. 그럼 봐봐봐. 분모가 0으로 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게 1 집어넣어서 해석을 했잖아. 그래서 g1 빼기 g1 빼기 g1이니까 0 이렇게 하고 우리 끝냈었잖아.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x는 1의 우극한으로 가죠. 그럼 이걸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 얘는 그냥 상수잖니. g1은. 그럼 나 이거 이렇게 할게. 분자에 있는 거 이렇게 쓸게.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gx가 여기에 실질적으로 1의 우극한 값을 집어넣어야 돼. 그거랑 g1이랑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그래야 분자가 0으로 가니까. 그러고 이거 봐봐봐. 이거 봐봐봐. g1이 어디니? g1 함수값 여기지. 우극한 값 어디니? 그건 여기지. 그 두 개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 1에 우칸은 안 봐도 되나요? 마이너스 우칸 것도 한번 볼게. 잘 봐래. 이거 구별하라고 출제한 문제거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 A에다가.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우칸으로 할게. 그때 x 플러스 1이죠 이제는. 그러면 gx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이거든. 잘 봐. 이거 따져봐. 극한 보낸다. 그럼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노? 똑같이 분자. 똑같이 해석해야 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우칸으로 할 때 gx 값이랑 뭐랑 같아야 돼? g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 돼. 자 해석해봐. g 마이너스 1 어디야? 오른쪽에 얘죠. 네. gx의 마이너스 1의 우칸 어디야? 그건 이미 나 만족하잖아. 이건 정확한 안 봐도 되거든. 아, 요 점에서 뭐 해야 된다 이 함수가 연속이야. 맞나요? 기가 막히게 출제한 문제야. 이거 나도 놓칠 것 같아. 사실 수험장에서 내가 만나면.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잘 챙겨놓자. 수능은 이런 거 하나를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 결론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그래프가 떨어지다가 비어. 그 다음에 똑같은 기울기 0에서부터 내려와. 됐나요? 그 다음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해야 돼? 연속이 돼. 그럼 여기서 요렇게 그려져야 돼. 요렇게. 요게 우리가 찾는 그래프입니다. 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요거.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챙기지 않고 풀면 사실은 오해석한 겁니다. 사실. 존재한다 해석한 게 저거예요? 그렇죠. 네. 요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K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훨씬 더 밑으로. 요 놈이 요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난 지금 K를 양의 방향으로 올렸지만 사실은 내려와야 되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프가 좀 예쁘게 그려졌는지 모르겠다. 그래프 조금만 정정해 줄게. 이게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극소거든. 그래서 극대는 사실 더 위로 좀 올라가야 돼. 내가 그래프를 조금 못 그렸어요. 틀리게 그렸다는 건 아니고 여기 조금 더 이렇게 내려와 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겠죠. 너무 못생겼는데 조금 더 내려줄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대칭된 그래프가 얘겠죠. 맞니? 됐습니까? 요까지 완성되고 나면 이제 나 그리면 돼. 나에서 뭐라고 하고 있노? GT 지금 우리가 완성시킨 GT 그래프가 GX 그래프가 T와 만나는 실근의 수가 두 개가 들어가는 실수 T의 최대값은 13이다. 어디고? 어디 말하는 겁니까 이건? 위에 거기 있고. 여기죠, 요죠. 맞죠? 요렇게 그으면 두 개고, 요 점을 지나서부터는 세 개니까, 한 개니까, 요렇게가 y는 t일 거고, 그 값이 13이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려내는 그래프에 뒤집어 올린 그래프, 즉, 요 그래프가 지금 뭐니? 마이너스 fx 그래프잖아. 뒤집어 올린. 그 그래프에 마이너스 1,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뒤집어 올린 그래프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3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찾아내는 값이 뭡니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 13이다 라는 거 하나 더 찾아낸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다 했습니다. 모르는 문자가 4개니까 식이 4개면은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맞나요? 수능 기출 문제도 요 등호를 가지고 묻는 문제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요거를 요 등호 어디에 등호가 붙느냐 극한에서는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연속수 판단에서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 전형적인 그래프는 저렇게 그려집니다. 식 세우는 건 안 해도 되겠죠? 필요하면 얘기하시고. (20번) (21번) 참 아쉽다. 21번 안 아쉬운데 22번이 너무 아쉽다. 밤 내일 시간들은 조금 줄 테니까 한번 방향은 한번 잘 잡아봐요. 춥네. 근데 더우시지 않아요? 괜찮아요. 옷 입을래? 이게 긴팔인데 또 입어? 넘어가도 될까? 네. 괜찮습니까? fx가 구해지고 난 다음에 k 구하셔야 됩니다. fx 구하고 나서 k 구하세요. 1 집어넣은 값이 f1 플러스 k라서 아마 요 그래프랑 연립하면 구해질 겁니다. 요까지만 써줄까? 여기가 지금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1 집어넣으면 위에 넣은 거랑 밑에 넣은 게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위에 넣은 거 f1 더하기 k랑 밑에 넣은 거 마이너스 f1이랑 같으면 안 됩니다. 연속이니까. f1이 얼마 나와야 되니? 2분의 k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fx가 구해지기 때문에 1 집어넣으면 k가 구해지죠? 그러면 둘 다 구해질 겁니다. 왠지 만나야 될 것 같이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따지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 건 확실히 맞아. 이게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지만 누가 질문을 해왔거든.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그려질 수가 없다 이거. 가운데는 뒤집고 그 다음에 양쪽 끝에는 y축 방향 이동하고. 근데 이거 미분 가능 얘기하는 거 아니냐. 사실 설득력 있는 말이긴 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근데 그거를 다 이제 이해하고 보면 정말 문제가 너무 예뻐.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게끔 문제를 낸 거거든. 평가원은 평가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됩니까? 줄게요. 어차피 영상도 지키고 있어요. 22번을 먼저 할게요. 왜냐? 나는 22번이 훨씬 더 아쉽거든요. 22번이 이렇게 나오면 적어도 나랑 공부한 우리는 좀 도전해볼 만해. 라고 먼저 위로를 좀 해봅니다. 일단은 그 번호에 대한 공부가 좀 있죠.
지금 현재 3, 4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중에 나는 선생님 14, 15, 21, 22, 28, 29, 30은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확통은 뭐 일단 제껴놓고 확통은 30%를 일단 시도는 해볼 거니까 어쨌든 그런 학생들한테 내가 좀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얘들아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건 난 좀 반대야. 왜냐하면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 예상보다 난 22번을 그랬어. 아 이게 22번으로 이렇게 나왔구나 아쉽다. 시간만 있었으면 푸는 애들이 좀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그라미를 몇 개를 칠게요. 만나는 점 A 동그라미 치시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요거는 별표를 한 진짜 300개 시키고 싶네요. 마음 같아서. 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지수로 함수에서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왜 준다고 그랬어? 왜 준다고 그랬어? 이거 뭐라고? 대칭성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 챙기세요. 이거를 잘못 내 말을 좀 오해하는 아이들이 있던데 역함수를 반드시 묻는 게 아니라 역함수의 개념을 담고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역함수의 개념이 뭔데 y는 x에 대칭이 되는 점이지. 그럼 y는 x에 대칭이 되는 두 점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을 그었을 때 만나는 두 교점이 그 대칭되는 점 맞아 아니야? 못 알아듣구나. 자, 역함수가 지수로 함수가 이렇게 있다니까. 그럼 그건 yx에 대칭이 돼야 안 돼. 그럼 그 임의의 한 점, 지수함수의 한 점을 잡아봐. 그 점에 대한 역함수 조건을 만족하는 대칭이 되는 점은 무조건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 직선 그었을 때 만나는 두 교점 맞아 아니야? 맞잖아. 이거 무조건 물어본다니까. 근데 하나 못 댈게.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만 물어보느냐? 그건 아니야. 이걸 얼마든지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할 수는 있어. 이 개념을 담는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나온다? 대칭성을 좀 이용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 그 다음 또 우리 땡큐인 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수준 뭐 써먹을 거 있니? 1대1 대 루트 2 많이 써먹지? 길이 관계. 물론 이 문제가 그게 쓰인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닌데 감안하고 풀으시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A점, 만나는 점이 A인데 그 A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 다시 곡선 인원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는데 그래서 살짝 현타가 왔을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점은 어쨌든 이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기 때문에 일단 연립은 했었어야 돼. 풀리든 안 풀리든. 적어도 22번을 내가 손을 댔다. 그럼 이거는 연립을 해놨었어야 돼. 그리고 이거 두 개 밑이 다르면 몰라도 이거 2x제곱인데 이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그럼 시원하고 하면 어떻게든 손볼만 하지 않나? 몰라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나는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게. 안 되면 말고 t 더하기 2 좀 곱할게요. 그럼 2t 그러면 k는 2의 t분의 1이니? 2t분의 k네요. k도 남아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2 곱했으니까 2k 마이너스 4 되니? 양변에 t 곱해가지고 넘겨올게. 2t 제곱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넘겨올 수 있죠? 맞죠? 그러면 뭐 이렇게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계산을 좀 마이너스 k 더하기 이런 데서 쭉 틀리거든 내가. 마이너스 k 더하기 4에 t 곱해지고 여기 t 곱하면 마이너스 2k 맞나요? 안 틀렸죠? 요까지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리니까. 근데 그러고 보면 인수분해 돼 얘들아. 돼. 얻어 걸리는 거긴 해도 아니 이런 판단을 하자니까 이까지 오는 게 오래 걸리면 안 해야지. 선생님 문제 푸는 거 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문제지를 들고 있으면 한참을 쳐다보고 있어. 푸는 건 나중 문제야. 그쪽 방향으로 갈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더 중요해. 인수분해 됩니다. 2, 1 여기 2, 여기 k, k에 마이너스. 그래서 t가 뭐 나오니? 2분의 k랑 마이너스 2인데 t가 지수함수를 취하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오냐고. 이게 얼마나 친절하냐.
그러니까 2의 x제곱 우리가 말하는 근 x에 대해서 2x제곱이 뭐가 나와야 되는가? 2분의 k가 나와야 합니다. 됐나? 뭐 k, x를 구해놔도 됩니다. 그럼 x는 로그 2의 2분의 k니? 됐고 그거 요자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봐봐라. 나 그래프 대충만 한번 그릴게. 그래프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긴 한데 우리는 그래프를 넣으면 좀 심리적 안정이 되니까 요거 2x 그래프를 평행이동 k 함수라고 돼 있지. 1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얘 감소함수에다가 이런 거 아나? 얘들아 지수함수가 있어. 앞에 상수 곱해지잖아. 이거 평행이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나? 이런 것도 좀 알아둬요. 얘들아 있잖아. 이거 참고 3 곱하기 2의 x제곱 이거 3 요거 평행이동으로 이해할 수 있나 없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 로그 2의 3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밑이 2인 숫자로 고쳐집니다. 그럼 이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곱해지는 실수는 그냥 평행이동으로 이해하면 돼. 별거 아니야. 됐지? 살아나봐라. 이미 이 중요한 걸 하는데 확정 지어보자. 이렇게 그리고 그럼 얘는 그리고 y축방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그려진다 치자. 그럼 지금 요 점이 있다는 거야. 요 점이 지금 뭐야? A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점 x좌표 대입하자. 대입해라. 아니면 요 2x제곱짜리 2분의 k 대입해라. A점 좌표 뭐 나오니? 로그 2에 2분의 k 콤마 2분의 k 이런 거 아이가? 아 그냥 k인가요? 네. 야 이런 거 보면서 뭐 생각나는 거 없나? 나만 뭐 생각나나? 얘들아 이거 어디 위의 점이고 k는 지금 현재 뭔지 모르는 상태잖아. 그럼 k의 좌측 이 a라는 점의 좌측을 찾아봐야지. 이거 뭐고?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얘가 x좌표지. 맞나? 얘가 y좌표지. 집중해.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어쨌든 요 A라는 점에서 나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 나중에 끄을 거야. 그리고 나 분명히 대칭성 이용할 거야. 미리 말해줄까? 내가 지금 뭘 최종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걸 풀이하고 있느냐? 나 여기서 마이너스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끄을 거라니까? 그 다음에 뭐랑? y는 2x 마이너스 1은 이놈 뭐 이렇게 그려진 놈 있어요. 이렇게 그려진 놈 있을 거야. 그 놈하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 얘를 b라고 한대. 그 느낌의 얘랑 무슨 관계일 것 같니? 뭔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을 거란 말이야. 나 지금 그거 계속 생각하고서 지금 풀고 있는 건 거야. 그러면 K가 움직일 때마다 이 점이 어떤 자취를 가지는지 한번 봐봐봐. 이제 소름 끼친다니까. 처음부터 그걸 생각하고 풀면 이거 어디 위의 점일까? 진짜 쉽게 생각하자. 이거 지금 밑이 2잖니? 그러면 지수함수 밑이 2인 지수함수의 대입을 한번 해봐. 계산하면 뭐 나오니? 2분의 k 나오죠. 근데 우리 y좌표 뭐 나와야 되니? 2분의 k가 아니라 k 나와야 되죠. 그럼 뭐 하면 되니? 여기가 이렇게 지금 나와야 되거든? 네. 그럼 여기다 2만 곱하면 k 나오는 거 아이가? 얘가 지금 x라니까? 얘가 지금 y라니까? 맞나 아이가? 아닌가요? 그럼 어떤 관계를 만족하니? 어떤 함수니? 어떤 함수야? 어디에 대입하면 y가 나와지냐 묻는 거야. k가 나와지냐고. 2에 요거 대입하고 로그 2에 요게 사실은 x잖아. x가 지금 얘잖아. 대입하고 거기다가 2 곱해봐. 요게 지금 뭐라고? 2분의 k라고. 거기다 2 곱하면 k잖아. 요거 계산한 거 2분의 k. 거기다 2 곱하면 k. k 나와지면 그게 y라니까? 그러니까 이 점 A는 2의 x 플러스 1제곱이라는 함수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이야.
요 점 A가 K가 바뀌면 요 점은 이 곡선 위에서 막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이 생각 왜 한다고? 나 지금 그 밑에 있는 2x-2제곱 빼기 3이랑 뭐 대칭, 평행이동 이런 거 생각할 거거든. 이 함수하고 나 뭐하고? 2의 x-3 빼기 3하고 빼기 3 맞나? 빼기 2가 네. 요 두 개의 이동, 대칭 이런 거 생각할 거라니까?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 얘들아. 할만해. 진짜 소름 끼치지 않나? 이거 x축방이 얼마만큼? 3만큼. y축방이 얼마만큼? 마이너스 3. 여기 A점이 있는데 정확하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그 점이 B점이 되나 안 되나? 되지. 아고 딱 맞잖아. 왜?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겁니다. 요거. 끝났습니다. 그럼 요점 좌표가 뭐니? 그냥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돼. 마이너스 3만큼. 아, B점 좌표는 로그 2에 2분의 K 플러스 3. Y 좌표는 K 마이너스 3. 그거 저기다 대입하면 K 나옵니다. 근데 2의 x 플러스 1 쓰면 뭐 한 거예요? 그래프의 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야. 분명히 이 점이 있다는데 그 점에서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었다? 마이너스 1인 직선 왜 그었지? A랑 B가 도대체 무슨 관계에 있지? 그러면 나는 이런 의심도 해보기는 했어. 이 두 놈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있으면 뭔가 대칭인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생각해야 되나? 이 생각도 하기는 했어. 근데 그러려면 하나가 지수함수면 하나는 로그 함수로 주어져야 돼. 그래야 우리는 역함수의 대칭 구조를 좀 써먹을 수 있거든. 근데 얘도 지수함수고 얘도 지수함수고 얘도 지수함수고 그럼 도대체 이 두 점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그러고 지금 연립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이 A점이 요렇게 표현이 됐잖아. 여기에 집중해야 돼.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A점 좌표가 지금 뭐야? 로그 2의 2분의 K, K라는 거야. 그 점을 어떻게 이동해가지고 이동이 아니지. 마이너스 지점 꺼가지고 요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A라는 점에 집중을 해야 돼. A라는 점이 도대체 어떤 점이길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었지? 왜 마이너스 1인 직선 그었지? 이건 뭐 대칭이나 평행이동 아닌가?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떤 점이지? 이거에 집중을 해야 돼. 그러니 이 점이 K가 움직이면 이 점도 움직일 텐데 이 점은 어디 위를 움직이느냐를 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 밑이 2라서 2의 거듭제곱 요 자리에 이 점 좌표가 들어가면 요게 K가 나와야 된다. K가 나오는 게 Y다. 요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집어넣어서 어떻게 되면 Y가 나오는지 보니까 요 그래프의 X자리에 집어넣으니 정확하게 K가 나오더라 라는 거. 몰라. 이제 요거를 해석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다고 할 수는 있었겠지만 방향성은 여기야. 방향성은 어쨌든 이 문제는 A점과 B점의 관계를 밝혀야 돼. 그거 아니면 B점 좌표 못 찾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내가 수업 시간에 꽤 여러 번 강조한 것들이 있어. 지수함수랑 다항함수 연립한다 했어, 안 한다 했어? 안 한다 했죠? 이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한 점 지나니까 그 직선의 방정식으로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k 요렇게 식 세운 아이들이 있었을 거야. 얘랑 지수함수랑 연립하면 연립되겠나? 안 됩니다. 나는 분명히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다. 지수함수랑 다항함수는 연립하는 거 아니라고. 안 된다. 그걸 묻는 게 아니니까. 됐어? 다시 기울기가 마이너스는 왜 준다고? 이건 대칭성 아니면 평행이동. 이 문제에서는 평행이동을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K가 움직인다는 가정하에 어디 위를 움직이는 점이었냐 이걸 찾아내는 포인트. A가 원래 지나는 함수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연립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실질적으로 요 두 점을 연립을 해서 그 점 좌표를 찾으니까 그 점 좌표가 전부 무슨 문자로 표현이 되는 거야? K에 관한 문자로 표현이 됐잖아. 그럼 이런 말이잖아. K가 바뀌면 이 점 좌표도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뀔 거잖아.
그렇지 않니? 분명히 바뀔 거야. 그럼 이 점은 K가 바뀔 때마다 지 마음대로 움직이느냐? 그게 아니었던 거야. 왜냐? 우리는 요 관계를 찾았거든. 그러니까 요 관계를 보니까 요 점은 2의 x 플러스 1제곱이라는 그래프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지. 결론. 이렇게 되는 지수 함수 위를 이 a라는 점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주황색 요 함수와 요 함수는 사실은 그냥 평행이동의 관계에 있었다. 조금 안타깝지만 고1 기준 자취라는 단어를 사실은 니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지. 혹시 자취라는 거 들어본 적 있니? 자취의 방정식 이런 거 네. 들어본 적 있죠? 이건 자취의 방정식으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K가 지금 분명히 상수기는 해. 조건을 만족하는 K는 K를 구해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이 문제에서 현재 K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K가 바뀔 때마다 이놈의 자취가 뭐냐 요거를 좀 찾아야 돼요. 자취의 방정식. 그거를 지금 찾아준 게 얘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평행이동이 무슨 관계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평행이동이다 라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주어졌다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을 감안을 해야 된다. 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워낙 중요하다 그랬잖아. 사실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가 주어지면 먼저 떠올려야 될 건 대칭이동이긴 해. 나도 이 문제 풀어서 대칭이동 먼저 떠올렸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요까지 일단 찾았단 말이지. 그래놓고서 기울기가 A점이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선을 그었다? 이거 분명히 대칭이동 물어보는 건 건데? 근데 그걸 확인을 하려고 대칭이동을 써먹으려면 여기가 로그 함수여야 되는데? 근데 로그 함수가 아니야. 그럼 이거 뭐야? 그런 거 이제 한참 또 생각을 하는 거야. 분명히 이거 지금 이동 얘기하고 있는 건데 대칭이동이든 평행이동이든. 그러고 보니까 A점이 이거 이렇게 보셔도 돼요 여러분. 로그 2의 K 이렇게 보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맞지? 그러면 요거를 2에다가 집어넣으면 똑같이 나오니까요. 뭐 어쨌든 뭐 하려고 했니? 뭐 어쨌든 그래서 요 대칭이동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로그 함수가 아니야. B점도 지수 함수야. 여기가 관건이야. 내가 방금 말했잖아. B점도 지수 함수야. 혹시 얘랑 기울기 같나? 여기 위치 2네? 위치 2인 지수 함수의 자취의 방정식이 구해지겠네? 야 이거 100% 이거 평행이동이네. 이렇게 확정을 짓는 거지. 처음부터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가지고 평행이동이란 걸 볼 수는 없어요. 나도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아. 한참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방향성을 말하는 건 거야. 지수 로그 함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파트가 이 부분이라는 거지. 이동 특성. 놓치기 쉬운 또는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내가 일부러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요거는 사실 찾기가 쉬운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감안하고 접근하면 해볼만 했다. 그래도 22번인데 요런 문턱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사실 그거 외에는 그렇게 많이 어려웠던 건 없어. 아마도 문항에 대한 공포 때문에 연립 자체를 시도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연립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야 뭐 이 점 가지고 도대체 그 다음 뭐 어떡하라는 거야? 여기서 멈춘 애들도 많을 것 같고 사실은 요거만 넘어섰으면 정말 쉬운 문제가 되거든요. K 구하는 게 별거 아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었나요? 이거는 들어도 네, 이게 생각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2의 EX 그런가요? 근데 답까지 내달라고? 오케이. 근데 얘들아 어차피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중이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씩 장착을 하면 되잖아. 요 자취 요거 좀 강조할게. 이게 자취라는 단어는 사실상 지금 교육과정에서 쓰고 있지 않지만 어떤 점좌표가 그 좌표가 한 문자로 표현이 됐을 때
x좌표와 y좌표 사이의 관계식 이런 건 좀 찾을 줄 알아야 돼. 솔직히 말해서 너가 미적분 공부하면 이런 얘기잖아. 지금 x좌표가 뭐인 거야? 로그 2의 2분의 k인 거고 y좌표가 뭐인 거야? k인 거잖아. 그럼 너가 이럴 때 이 k 뭐라 부르노? 미적분 공부하는 친구들 이 뭐라 부르노 k? 네. 이걸 매개변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매개변수로 표현되는 함수 해석해야지. 해야 돼 이거. 이걸 x랑 y사 관계 찾을 줄 알아야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엄청 어렵게 느껴지니? 그냥 y 자리에 k 자리에 y 넣으라 이 뜻이거든. 맞나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리고 y 관계 정리하면 그냥 답 나와. 내가 지금 미적분 수업 듣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지. 사실 미적분 해석하는 친구들이 이거 지금 그냥 매개변수로 봤으면 k 자리에 y 집어넣어서 x는 로그 2의 2분의 y 하고 y 관을 정리하면 그냥 이 함수야. 그럼 설득력 있니? 근데 이 생각을 왜 한다고? 이 점이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이 점도 분명히 자취 어떤 함수를 그려내고 있어. 그리고 길이가 마이너스 1이야. 무조건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이동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 함수로 표현해야 돼. 근거는 거기 있어. 난 이 문제도 장담컨대 여기 절대값 때문에 쫄았다 이거. 아니다. 시간이 모자랐을 거니까 꼭 절대값 때문에 쫀 건 아니겠지. 내가 니들한테 준 팁 중에 하나. 이거 보고 요렇게 나오면 넘기라고 했던 그런 것도 잘 지키잖아요 우리. 넘겼겠죠 이거? 나는 있잖아 21번 갈게요. 이 문제가 좀 희망적으로 보여지는 건 fx가 상당히 친절하고 그리고 왜 fx 그려놓고 시작할 수 있잖니? 그냥 1하고 2에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잖니? 근데 너무 친절한 것은 난 여기가 너무 희망적이야. fx, gx 4차함수 일단 모르겠고 절대로 fx? 아 1보다 작은 범위, 2보다 큰 범위, 양수 그냥 벗겨져.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 음수 마이너스 말고 벗겨줘. 아 이거 음일 때 양일 때 해석하라고 하는 거구나. 난 그냥 많이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A가 모든 실수 아 A는 모든 실수 아 1하고 2에서 보면 되겠구나. 나는 그렇게 보임. 그렇지 않니? 나만 그렇게 보니? 그럼 우리는 뭐 하니? A가 1인 경우에 대해서 A가 1이면 1 집어 넣을 거잖아. 그럼 1의 극한과 볼 건데 우극한 자극한 따로 봐야 돼 같이 봐야 돼? 따로 봐야지. 왜? 1의 우극한은 음수 절대값 fx가 1의 좌극한은 양수 이런 거 아니야? 맞나? 괜찮아? 따로 볼 거다 이 말이야. x 리미트 x가 1에 A에 1 집어넣었다. 우극한일 때 그럼 1의 우극한이면 내려가 있잖아 그래프가. 그럼 절대값 풀면서 뭐 해야 돼?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는데 밑에 fx 있네. 날리면 되지. 뭐야? 그냥 마이너스 gx네. x 1에 좌극한이면 fx가 양수니 음수니? 그냥 날리면 뭐니? 그냥 gx네. 1 집어넣어. gx 4차함수거든. 불연속점 있나? 없거든. 그럼 g-1이랑 g1이랑 이 두 개가 뭐 해야 돼? 같아야지 그 큰 값이 존재하지. g1 얼마? g1이 0. 야 이마이 친절한 문제가 어딨노? 그러면 1 갖고 한 거 똑같이 2 갖고 할까 아닌가? 그럼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뭐예요? g2도 0. 아니 이까지의 해석이 내가 지금 구구절절 말해서 그렇지 너가 너희 힘으로 한다? 솔직히 난 15초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 밑에 거는 모르겠고 위에 거 말이야. 아, 이 모양 보면 쫄면 안 돼 얘들아. 이거 강조할게요. 얘들아 이거 진짜 쫄지 마. 이거 진짜 해석하기 쉬운 한 줄이야. 이해돼? 너무 친절해. 분모의 fx, 분자의 절대값 fx, fx가 양수냐 음수냐 날리면서 부호 달리고 안 달리고 꼴랑 그거 물어보는 거야. 됐고. 근데 이제 이게 21번인 이유는 여기서부터야. 자 봐봐.
방금 fx가 뭐랑 뭐를 인수로 가졌어? 1이랑 2. 근데 gx 지금 봐봐. 뭐 인수로 가지니? 1, 2. 야, 그러면 이 gx라는 4차 함수는 fx 모양 그대로 가지고 오네. 맞나 얘가? 이거를 오이에나 찾았다. x-x-2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플러스 이렇게 해갖고 요거 여기다 집어넣지? 이제 한참 걸리기 시작해. 이제 너희들의 고통의 스타트야.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야랑 똑같다 이거 말하고 싶어서였어. 그러면 2차식 가졌지. 남은 것 이제는 니들 선택이야. 이걸 남은 거를 다른 어떤 함수로 놓아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대로 fx 가지고 있으면서 4차식인데 최고차함수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되고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묻는 게 봐봐. 처음 준 그 극한과 계산하는 거랑 형태 모양은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묻고자 하는 바가 같니 다르니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놈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위에랑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잖아 사실상. 맞나 이거? 근데 우리 위에서 해석할 때 gx, fx 개수 놓고 했나? 안 놓고 했잖아. 그럼 이것도 안 놓고 해야지.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풀어도 안 풀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한번 봐봐봐. 넣어볼게. 봐봐. 리미트 x가 a로 가요. 자 집중해봐. gx 자리에나 뭐 집어넣을 거야? fx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 2차식 뭔지는 몰라도 hx. 저는 이렇게 한 적 없어요. 그럼 이거 넣어서 하세요. 똑같이 답 나옵니다. 위에 거 넣어봐. fx 앞에 하나 더 있네. 그럼 묶어. fx 묶어내고 그럼 남은 게 뭐야? hx-1 됐고 이놈도 존재한대. 맞습니까? 존재한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또 봐봐봐. A에 뭐 볼 건데 1하고 2 볼 거 아이가? 다른 거 볼 필요 있나? 그 다음에 자 이거 둘 다 지금 전체에 절대값 돼 있다. 곱해져 있어. 잘 보세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여기 지금 이 절대 곱해져 있는 거 따로 요렇게 써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써도 되나 안 되나? 되죠? 야 그럼 밑에 거랑 위에 거랑 뭐가 다르노? 똑같지? 똑같지 않나? 한번 볼래? 또 1하고 2 넣어서 위에 거랑 똑같은 해석할 거거든? 자 1의 우극한 보면 얘는 음수야 양수야? 1의 우극한 음수지.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 맞나 이거? 그러면서 이거 날리겠지. 그럼 이렇게 쓸게 선생님 공간도 없고 하니까 1의 우극한을 만약에 본다 치면 얘 날려주면서 뭐 만났노? hx분의 마이너스 달리고 절대값 hx-1 맞아 아니야? 맞아? 그거에 어디에 극한가? 1의 우극한가? 1의 좌극한가 똑같나 안 똑같나? 똑같죠? hx분의 hx-1 그 다음에 절대값 플러스 이 두 개도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되죠. 극한값 존재한대 했으니까. 야 봐봐라. hx 지금 뭔데? 고작 2차식이다. 이제 이게 수렴하려면 이거 두 개 약분 더 이상 안 되잖니? 분모 0으로 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니? 맞나 아이가? 그럼 그냥 집어넣으면 되네. 집어넣으면 극한값이잖아. 분모 0으로 안 가면 부정형 아니잖아. 1 집어넣어라. 1 넣고 1 넣어라. 여기도 1 넣고 1 넣어라. 이 두 개가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분모 0으로 안 가니까 h1 날려버리고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h1 빼기 1 그냥 절대값 h1 빼기 1 그 두 개가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넘겨갖고 정리해봐라. h1이 얼마 나옵니까? 1 나옵니다. 1. 그럼 h2 하면 해석이 달라지나? h2 하면 해석 달라져. 똑같은 해석 또 하죠. h2 얼마입니까? 1. 그래서 나머지는 두 개의 식이 요하고 h1이 1이다. h2가 1이다. 요거 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gx가 그냥 확정이 돼버리죠. hx식도 세워지고 fx식도 세워지고.
내가 이 6월 모의고사 이거 해석을 하면서 이게 중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있잖아. 호흡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야. 뭐가 제일 중요한 거 같노? 나 풀이하기 전에 서두에 말했다. 기조를 유지한다가 제일 중요해. 니들이 그동안 해석해보지 못했던 문제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하나 굳이 말하자면 아까 15번에서 그 등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의 민감함 그 정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도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정도 뭐 좀 많이 놀랬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신선한 거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 안 했어서 그렇지 이건 사실 할 줄 알아야 돼. 알았죠?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지금까지의 수능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럼 앞으로 니들이 준비하는 때도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지금 해오던 대로 잘 하면 되는 건 거지. 다만 이번 6월에서 여러분들이 좀 놓치고 있었던 개념이나 뭐 해석하는 스킬 같은 게 있었으면 그거는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 문제들 보니까는 오히려 그 삼각함수 문제 때문에 이 시간 많이 썼겠던데? 맞지? 느낌이 그렇대요. 한번 풀이해 주실래요? 보내줄 수 있어요. 한 4번 풀었어요. 저도요 진짜. 아 진짜로. 왜 맞아요 풀었어요? 나 흘려서. 너무 속상한 거 알지? 근데 진짜 그렇게 한 2번쯤 풀다가 안 풀리면 현타 오지 않나? 네. 그래도 풀어야 와 돼.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들잖아. 그래서 내가 수험장에서 시험 문제 풀 때나 이럴 때 함부로 손 안 대. 나는 그거 시간 쓰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나도 멘탈이 약해가지고 한 번 풀다가 막히잖아. 그 뒤로 문제들이 집중이 안 돼. 계속 그거 생각나고 막. 난 그게 너무 싫어. 근데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 서연이가 그랬나? 옆에서 내가 푸는 거 자기도 내가 푸는 걸 보고 싶었나 봐. 근데 내가 손을 안 대고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 도대체 언제 풀어요? 기는지. 기분 도대체 언제 풀어요? 아 재미없어. 난 계속 풀고 있는데 난 계속 풀고 있는데 그러고 나갔어 지금. 조금 쉬었다가 4번 풀이 할게요. 한번 쉬세요. 공기가 답답하니까 계속 지친다는 얘기.